칭기즈칸이라는 이름으로 인류 역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긴 위대한 정복자 태무진. 그의 삶은 시작부터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 그림자는 그의 삶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실타래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겪었던 시련들은 훗날 그가 몽골 초원을 통일하고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단단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련들은 그를 더욱 강인하게 단련시켰으며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키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태무진은 1162년 델리온 볼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용맹하고 지략이 뛰어났던 부족장 예수게이였고 어머니는 현명하고 강인한 호엘룬이었습니다. 당시 몽골 초원은 수많은 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서로 끝없는 분쟁을 벌이던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부족 간의 싸움과 약탈은 일상이었고 누구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약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각 부족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대립하고 경쟁했으며 피로 얼룩진 역사가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태무진의 어린 시절은 행복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겨우 9살이 되던 해 그의 삶에 첫 번째 거대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의 아버지 예수게이가 이웃 부족과의 갈등 속에서 독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졸지의 가장을 잃은 그의 가족은 부족 내에서도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부족원들은 예수게이가 죽자마자 그들을 혹독한 초원에 내버려 두었고 태무진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어린 동생들은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빈번한 기근과 혹독한 날씨 그리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다른 부족의 위협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매일이 삶과 죽음의 경계였습니다. 굶주림과 극심한 추위 그리고 다른 부족의 위협 속에서 태무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는 직접 사냥에 나서고 야생 열매를 찾아 헤매며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고독과 절망 속에서 그는 생존의 의미를 되새겼고 언젠가는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타인의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각인시켰습니다. 어느 날 태무진은 그의 부족과 갈등 관계에 있던 비류투 부족에게 포로로 잡히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는 나무 칼을 차고 목에는 칼을 씌운 채 끌려다니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틈타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고 이 사건은 그에게 자유에 대한 갈망과 함께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기회를 엿보는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그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운명처럼 보르테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태무진의 약혼녀였고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정해진 인연이었습니다. 보르테는 그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태무진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함께 안정감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메르키트 부족이 태무진의 진영을 기습하여 보르테를 납치해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태무진은 깊은 절망과 통제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복수를 다짐했고 보르테를 되찾기 위해 주군이었던 옹칸과 어릴 적부터 의형제를 맺었던 자무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무진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자신의 곁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아내를 되찾기 위한 여정에 기꺼이 함께했고 이들의 연대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훗날 그의 강력한 군대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피 튀기는 처절한 전투 끝에 태무진은 보르테를 무사히 되찾았습니다. 그녀를 잃고 되찾는 과정에서 태무진은 비로소 혼자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은 그의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태무진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함께하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절실히 체감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리더십이란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자발적인 지지를 얻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보잘것없던 소년 태무진은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 희망을 찾았고 자신을 믿어준 이들과 함께 새로운 부족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부족의 구성원이 아니라 태무진의 꿈과 비전을 공유하는 진정한 동지들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깨달음은 훗날 그가 몽골을 하나로 통일하는 위대한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독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고 그들을 이끌어 나갈 위대한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태무진은 초원의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는 부족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강력한 법과 질서를 세웠으며 효율적인 군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의 지혜와 용맹함 그리고 탁월한 전략은 많은 이들의 존경과 충성을 받았습니다. 1206년 태무진은 모든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몽골 초원의 대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는 칭기즈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칭기즈칸은 강력한 지도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순간 태무진은 과거의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위대한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단순한 개인을 넘어선 통일된 몽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통일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이자 혈맹이었던 자무카와도 피할 수 없는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무카는 부족 간의 전통적인 연맹 체제를 유지하려 했고 칭기즈칸은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길은 결정적으로 갈라졌고 피할 수 없는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결은 칭기즈칸의 승리로 끝났고 이는 몽골 통일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칭기즈칸은 통일된 몽골 제국을 기반으로 세계 역사에 전례 없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고 그의 정복 활동은 동서양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시켰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함으로써 실크로드가 더욱 활성화되었고 다양한 문화와 기술, 사상과 물품이 동서양을 오가며 교환되었습니다. 그는 야삭이라는 강력한 법전을 제정하여 제국의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야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상업을 장려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능력이 있다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개혁들은 몽골 제국이 오랫동안 번성할 수 있었던 견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의 생애는 고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간 승리의 드라마이자 불굴의 정신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고통과 절망을 딛고 일어나 스스로의 힘과 사람들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를 뒤흔든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단 한순간도 평탄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 모든 시련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으며 역경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칭기즈칸은 1227년 서하 원정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몽골 제국은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킵차크 칸국, 일 칸국, 원나라 등을 세워 세계 각지에 몽골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전파했습니다. 이는 그의 비전이 얼마나 원대하고 지속적인 것이었는지를 증명합니다. 칭기즈칸은 단순히 영토를 확장한 정복자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고 동서양 문명 교류의 큰 획을 그은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리더십과 원대한 비전은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영감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혼돈의 시대에 태어나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로 만든 진정한 영웅이자 혁명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인류 역사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삶은 불굴의 의지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대한 서사시와 같았습니다. 그의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